안녕하십니까. 어게인 MSF로 파일럿 되기의 저자 손갑철입니다. 오늘은 풀시모를 위한 잽슨 차트 강좌의 택시 차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의 강좌가 상당히 길어졌던 관계로 오늘은 가능하면 좀 짧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일단 간단한 혹은 작은 공항의 택시 차트를 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복잡한 또는 큰 공항의 택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김포공항 정도면 꽤 큰 공항이죠. 인천공항 다음으로 큰 공항이니까. 김포공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택시 차트, 이 김포공항의 택시 차트를 보시면 뭐가 일단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택시라고 되어 있는 거에 그동안에는 한 장, 두 장 뭐 이랬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간단하게만 보면 에어포트 브리핑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되게 다 글자죠. 문자로 되어 있는 거고, 무선 통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라디오, 그 다음에 트랜스폰더를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 알아둬야 되는 거고요. 이거 컨티뉴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또 역시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비행 허가, 관제 비행을 하시려면 허가를 받잖아요. 그거는 이제 언제 받는다. 예를 들면 푸시백 하기 5분 전에 받는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꼭 무슨 공부하듯이 외워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실제 비행기는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고도 제한 같은 게 어떤 식으로 지켜져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템포러리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시라는 건데 하나 보시면 요건 좀 그렇고요. 예를 들면 다른 페이지들 보시면 결국 오퍼레이셔널 리스트릭션, 그러니까 제한 사항이겠죠.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꼭 공사가 아니더라도 무슨 제한 사항이 있을 때 이런 템포러리하게 차트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풀시모들 입장에서는 템포러리한 이런 차트들은 특별히 신경 쓸 수 있는 방법도 없겠죠.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0-9 페이지가 우리 택시 차트입니다. 기본적인 택시 차트. 활주로와 택시웨이, 기타 주변 시설들에 대한 개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거를 한번 보죠. 위에 있는 건 이제 다시 볼 필요가 없겠죠. 이거 다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요 표시가 새로 좀 등장했는데, 요 표시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볼까요? 아니면 지금 혹시 볼까요? 이거는 지금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혹시 여기 보시면 세팅에, 여기 보면 차트 모드가 에어라인, 괄호 CAO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IFR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스탠다드 IFR 되어 있으면 요게 없는 차트가 나오고, 스탠다드 IFR이 아닌 이 에어라인 CAO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있는 차트가 나옵니다. 그 두 개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특히 나중에 이제 어프로치 차트가 나올 때 그런 의미 정도 있다는 것만 우선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 어프로치 차트 할 때 그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은 비행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익숙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8년 전에 올렸던 강좌도 한번 보신 분들이라면 주로 김포공항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여기도 또 말이 되게 많습니다. 말로 되어 있는 거를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당연히 생략할 거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재밌는 것만 보면은, 예를 들면, 요거 보십시다. 착륙하는 비행기, 에어크래프트 랜딩 온 런웨이 3 to right, vacate runway via D3. 무슨 얘기냐. 3 to right로 착륙하는 비행기는 D3, 여기 있죠. 여기로 런웨이를 비워라. 가능하면. 만약에 그렇게 못하겠으면
미리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택시 차트에 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 스트리트 레프트 할 줄 알고시면 이렇게 착륙을 해서 혹시 요 반쯤만 가서도 이미 속도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권장사항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스트리트 레프트로 착륙한 비행기는 에코1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게다가 요렇게 비스듬하게, 즉 방향을 많이 틀지 않고도 런웨이를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걸 패스트 엑시트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속도를 90도로 꺾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줄여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속도를 좀 덜 줄여도 그 드리프트 또는 뭐 미끄러질 가능성 없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예를 들면 30, 40노트가 되어도 이렇게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이 스트리트 라이트는 비교적 여기가 이만큼 길이가 더 있기 때문에 요 델타 3로 나가도 돼요. 물론 여기까지 정지를 또는 감속을 제대로 못했으면 여기까지 계속 가야 되겠죠. 또는 여기까지라도 필요하면 가야죠. 근데 감속이 되었으면 빨리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특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이렇게 활주로가 두 개 있고 만약에 스트리트 레프트로 착륙을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에코1으로 나가잖아요. 나간 다음에 이 활주로를 건너는 것까지는 그라운드를 컨택하시면 안 돼요. 관제 주파수에. 활주로를 건너는 건 항상 타워 주파수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활주로를 건너는 것까지는 타워의 관제를 계속 받으시고 건넌 다음에 그라운드 주파수로 넘어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엔터링 택시웨이 파파를 들어갈 때 그라운드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륙할 때 언제 그라운드의 관제를 받아서 택싱을 하다가 언제 타워에 접속을 하는지, 타워로 주파수를 바꾸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물론 항상 이렇게 나와 있더라도 그 앞선 관제에서 뭐라고 빨리 지금 그 주파수를 바꾸라 그래 그 지시가 나오면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못 봤던 것들이 혹시 있으면 한두 가지 보실게요. 요 표시, 요거는 헬리포트입니다. 즉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그런 위치고요. 제가 알기로는 김포공항에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요런 선들 있죠. 요런 선. 요 선이 보시면 이거 런웨이 홀딩 포지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택시를 할 때 예를 들면 여기 있던 비행기가 택시웨이 파파를 지나서 골프2를 지나서 골프2로 이렇게 좌회전을 해서 여기 원포 레프트에 들어가지 말고 서야 된다 할 때 바로 여기 쓰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택시웨이 표지판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까만색, 노란색 이렇게 글자가 있는 거. 예를 들면 여기에 표지판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보면 나는 현재 파파를 지나고 있다. 즉 파파가 까만 바탕에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화살표와 더불어서 폭스트롯 2가 써 있을 겁니다. 항상 그 표지판은 내 갈림길 이전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폭스트롯을 가겠다고 그러면 그 표지판 지나서 가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럼 뭐 많이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서 스트리트 레프트로 착륙한 비행기가 에코1으로 빠져나가서 크로스 런웨이를 했다고 쳐요. 크로스 런웨이를 하면 여기를 넘어가겠죠. 그런데 앞선 비행기가 여기서 파파를 지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파파를 들어가면 위험하겠죠. 그러면 관제에서 어떤 지시를 할 수 있냐면 어떤 지시를 하냐면 hold on echo 2 short of papa 다시 hold on echo 2
short of papa.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hold on echo to. echo to에서 서라. 어디서 쓰냐면 파파에 들어가기 전에 서라. 여기에 보시면 그 선이 있어요. 그 점선으로 이 택시웨이에 조리 횡단보도 표시하듯이 그런 선이 하나 있거든요. 물론 횡단보도처럼 이렇게 뭐 하얀 선이 여러 개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파파 이전에 설 수 있는 딱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hold on echo to short of papa. 파파에 가기 전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one for left로 이륙하는 비행기한테는 hold short of runway one for left 그러면 hold short of runway one for left는 runway one for left 이 활주로에 가기 전에 서라는 거죠. 거기에 정지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표시, 여기 동그라미가 포함된 요 표시가 있는데 이것도 스톱바예요. 뭐 홀딩 포지션이나 스톱바나 기본적으로 같은 것 같은데 사실 요 표시가 굉장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차트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카테고리 2 ILS에 카테고리 2나 3가 작동될 때 이 포지션을 쓰는 건데 그거는 요 차트가 조금 그 마음에 안 들게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재미있는 아니면 좀 특이한 알아두면 좋을 것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지만 요 표시 이게 뭐였냐면 RVR 측정기예요. Runway Visible Range 즉 가시거리 측정기인데 여기 보면 한 활주로에 하나, 둘, 세 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이쪽 활주로에도 하나, 둘, 세 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세 개가 돼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0-9A가 되겠죠. 9알파가 되겠죠. 자, 이제 지금부터는 뭐 말들이 좀 나오는데 핫스팟에 관한 것들을 쭉 읽어보시고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게 그 다음엔 외우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여기에도 이제 어떤 특히 라이팅이 있는지가 이제 보이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3-2 left, 1-4 right 요 활주로가 좀 넓은 활주로죠. 폭이 요게 60m고 요거 45m짜리 활주로거든요. 양 두 개의 폭이 다릅니다. 근데 길이는 오른쪽에 있는 차트에서 오른쪽에 있는 활주로가 조금 더 깁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거 여기 있어요. 라이팅 뭐냐면 High Intensity Runway Light 이거 보셨죠? 그 다음에 센터라인도 있어요. 작은 활주로에는 대개 센터라인이 없습니다. ALSF 지난번에 보셨죠? ALSF 어프로치 라이팅 시스템 with sequenced flashlight 이것도 토끼가 있는 그런 대표적인 어프로치 라이트인데 그거에 1도 있고 2도 있어요. 요거 잠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활주로에 한쪽은 1이고 한쪽은 2예요. 이 활주로는 양쪽이 다 2인데 그럼 1과 2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히 왼쪽 활주로 굵은 활주로인데 여기 있는 이 그림하고 여기 있는 이 그림이 다르지요. 요 오른쪽 활주로 3-2 right, 1-4 left는 이쪽이 양쪽이 같지요. 그러니까 이게 ALSF2고요. 요게 ALSF1이에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항덕쯤 되시면 특히 야간 모드에서 또는 야간이 아니라 주간에도 이게 라이트는 보이니까 여기는 ALSF1이 있구나, 2가 있구나 이런 거 정도를 알아보시면 조금 더 재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TDZ 이게 뭐냐면 터치다운 존이거든요. 터치다운 존도 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하얀 불이 이게 널찍하게 들어옵니다. 딱 우리 에이밍 포인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넓게 들어오고요. 라이팅으로는 파필 레프트가 있고요. RBR이 있답니다. RBR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보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으니까 이거 설명 생략하고요. 여기도 똑같으니까 설명 생략하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글라이드 슬로프를 따라서 착륙을 하면 실제 전체 런웨이를 다 쓰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거리가 이렇게 남는다. 랜디 비욘드 이렇게 남아있는 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혹시 이륙할 때 인터섹션 디파처라고 그래서 활주로의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이륙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작은 비행기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각 활주로에서 어디서 출발하면 남아있는 거리가 얼마가 된다는 것을 쭉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테이크오프라고 써 있는 부분은 사실은 테이크오프 미니멈이라고 그러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런웨이 1 4 라이트 3 2 레프트 이거 왼쪽에 있는 활주로입니다. 여기 보시면 멀티 엔진 에어크래프트만 대상이에요. 지금 김포만 해도 싱글 엔진 에어크래프트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어요. 거의 특별하게 뭐 차트에 나올 만한 정도로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멀티 엔진인데 3 RVR required 아까 그 차트에서 보셨죠? 그 활주로당 RVR 측정하는 장비가 3개가 있어가지고 그 RVR을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TGS, HIRL, CL 요거 두 개는 아까 했었는데 High Intensity Runway Light 그 다음에 센터라인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TGS는 또 뭐냐고 1번 보니까 여기 보면 with certified TGS 괄호 Takeoff Guidance System 이륙 안내 시스템 이게 도대체 뭘까요? 요게 정의가 딱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우리가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 TGS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 상황 아무튼 요거는 여기 있는 모든 그 조건 중에서 가장 숫자가 작죠. 즉 가장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아도 이륙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려면 뭔가 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 HIRL하고 CL 이 두 개는 있다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TGS가 없는 비행기에서는 비행기 얘기예요. 없는 비행기에서는 이렇게 조건이 좀 더 숫자가 커집니다. 숫자가 커진다는 얘기는 요 중간쯤 되는 예를 들면 RBR이 100m다. 그러면 이 조건에서는 이륙 못하는 거죠. 이 조건에서 이륙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TGS가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혹시 HUD, HUD라고 하는 거 있죠. Head Up Display. Head Up Display가 있으면 조종사가 유리창, 앞에 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에 현재 활주로의 위치가 나와요. 속도나 뭐 고도나 이런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고 활주로 위치까지도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륙을 도와줄 수 있겠죠. 물론 그런 장치는 당연히 착륙에도 도움이 되는 건데 이륙할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게 있으면 이렇게 좋지 않은 기상에서도 이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비슷해졌어요. 이 TGS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라이팅은 다 들어오는 경우 조금 더 조건이 이제 높아졌죠. HIRL은 아닌데 하이 인텐시티는 아니고 그냥 런웨이 라이트인 경우 그럴 때는 조금 더 조건이 높아지고요. 이 조건과 같은데 RVR이 작동 안 하는 경우 조건이 좀 더 커졌죠. 밤에는 조건이 좀 더 커졌죠. 아무것도 없으면 낮에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이팅이 하나도 안 들어오면 밤에는 이륙이 안 되는 거죠. 그 랜딩 라이트만 가지고 이렇게 받쳐가면서 난 그래도 뜰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여기까지고 불이 안 들어오면 낮에만 가능한데 그럴 때 요런 조건이다 이거죠. 이것도 이제 비슷한 조건이에요. 이제 3-2 그러니까 1 for left, 3-2 right 차트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 조건들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게 김포공항의 경우였고요. 김포공항인데 요새 이제 아까 차트에 보셨을 때 주기장의 번호는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주기장의 번호가 나오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국제선이고 여기가 이제 우리 탑승동 같은 거죠. 이 공항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있고 이쪽이 국내선. 여기도 이렇게 게이트 없는 사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그런 게이트들이 많죠.
그리고 요런 것뿐만 아니라, 이거 여기 택시웨이도 여기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요것뿐만 아니라 왼쪽에 보면, 그 웨스트 에이프런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아니네. 파킹 스탠드. 웨스트 에이프런이라고 해가지고, 런웨이 스트리트 레프트 쪽에, 요런 또 계류장이 또 하나 있어요, 에이프런이. 여기에는 주로, GA, 제너럴 에비에이션 비행기들, 대표적으로 프로펠러나 그 비즈니스 제트라든지 그런 비행기들이 쉽게 말해서 작은 비행기들이 주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GA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여기에 비행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 경우에는 주로 그 프로펠러 비행기라든지 VFR 뜰 때 김포공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스키원이라고 하는 이 택시웨이로 가서 여기서 인터섹션 디파처를 하죠. 관제사분들께서도 그렇게 관제를 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각 게이트 또는 스탠드라고도 하죠. 흔히들 이제 관제 용어에서 게이트 몇 번에 주기해라 또는 스탠드 몇 번에 주기해라 또는 스팟 몇 번에 주기해라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제트웨이라고 그러죠. 우리 건물하고 비행기하고 이렇게 쭉 하고 늘어나서 연결해 주는 거. 그런 게 있던 없던 간에 다 스탠드라고도 할 수 있고 다 게이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또 다른 것도 이제 좀 공항이 커지니까 별게 다 나오는데 ILS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cat 2, 3 오퍼레이션. 여기 말하는 캣이라는 건 카테고리인데, 비행기에서 카테고리가 몇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카테고리라고, 비행기 자체의 카테고리. A, B, C, D,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나중에 어프로치 차트 할 때 나올 텐데, 그런 것도 카테고리고, 여기 카테고리는 ILS의 카테고리예요. ILS의 카테고리는 기본이 1이고요. 기본이 1이라는 거는 ILS가 작동되고 있으면 무조건 기본이 1이고 기상 조건이 안 좋아지면 공항이 카테고리 2 또는 카테고리 3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비행기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상당히 좋지 않은 기상, 시정거리가 짧거나 구름이 더 낮게 깔려도 착륙을 할 수가 있어요. 비행기가 카테고리 2나 3가 되면 이렇게 인증이 된 비행기면 자, 그러면 공항에서 해야 될 일은, 자, 지금부터 카테고리 2 모드로 들어갑니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 착륙하는 부분, ILS의 전파가 있는 부분에, 자동차 또는 다른 비행기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전파의 전파를 굴절을 좀 시키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더 빡빡하게 해야 된다고 그럴까? 그런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좀 더 좋지 않은 기상에서도 착륙을 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공항은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비행기 조종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적어 놨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음으로 보고 싶은 건 low visibility 택시 라우트 runway 14 left right. 여기 less than RVR. 이거 RVR 계속 나오네요. runway visibility range. runway visible range라고 그랬어요. runway 14 left right에 arrival 할 때. 그렇죠? 자, 그럼 14 left로 arrival, 즉 착륙을 했으면 여기 14 라이트 먼저 보시죠. 라이트로 먼저 보시면 당연히 여기 찰리1 택시웨이로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라고 안 하고 여기로 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을 때 먼저 차트에서 이렇게 봐두시면 훨씬 더 좋죠. 만약에 이 시정거리가 전혀 나쁘지 않으면 그냥 관제에서는 찰리 3 나가라고도 할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못 빠져나갔으면 당연히 이렇게 나가겠죠. 여기서 보시면 특히 국제선 에이프런에 이게 일방통행이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파파 5하고 파파 4가 일방통행입니다. 이 방향으로 봅니다, 항상. 여기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쵸? 되게 많고, 여기 그 다음 거 보시면 코드 F 에어크래프트. 코드 F 에어크래프트 어베일러블 택시 라우트. 코드 F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큰 비행기를 얘기합니다. 그냥 F라서 프라이트, 화물기 이런 뜻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는 비행기 종류로는 747-800하고 에어버스 38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김포공항에 에어버스 380은 운행을 안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비행기들은 워낙 무거워서 여기 아스팔트 깔려 있는 이 바닥이 검증이 되지 않은 곳을 통과하면 잘못하면 아스팔트 꺼집니다. 푹 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를 좀 더 다져놨을 거예요. 이 파란색 부분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델타1으로 이렇게 나와도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꺾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카롭게 꺾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요 빗금 부분이 보면 taxiway and ramp area not available for code F aircraft operation. 이 빗금 부분은 코드 F 에어크래프트한테 허가되지 않았대요. 즉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그래? 그럼 국제선 어떻게 가지? 국제선 터미널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국내선 터미널도 못 가네. 여기만 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런 큰 비행기들은 김포공항에 승객 태우러 못 가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아마도 여기 화물기만 큰 화물기만 그러니까 이착륙을 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여기 뭐 다 빗금 부분으로 다 못 가게 돼 있잖아요.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이 김포의 경우 마지막으로는 싱글 엔진 에어크래프트, 싱글 엔진 픽스드 윙이니까 뭐 대표적으로 세스나 같은 게 되겠죠. 그런 비행기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주로 저는 웨스트 에이프런에서 출발시키고요. 아니면 이쪽에도 뭐가 있나 봐요. 이쪽에도 뭐가 있어서 그 작은 비행기들이 주기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택시를 한다. 디파처 할 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어라이벌 할 때, 뭐 이런 걸 한번 받으시면 좋고요. 자, 다음으로는 섭섭하니까 인천공항 한번 보죠. 인천공항을 택시를 보시면 10-9를 찾겠습니다. 오잉? 여기 10-9가 없고 20-9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 설명을 또 드려야죠. 자, 다 좋은데 20-9는 뭐냐? 자, 아까 설명을 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여기 서울 인천 코리아라고 돼 있어요. 이 공항이 어디 있는 공항이냐면 서울 인천 코리아에 있대요. 즉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는 주소는 아니고 행정구역이 아니고 지정학적인 거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그런 정도의 의미예요. 서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서울 가려면 인천공항 가야지. 뭐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항의 이름은 인천 인터내셔널이고요. 자, 그러니까 같은 서울에 김포공항은 아까 10-9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인천도 그냥 서울에 있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 20, 30, 40 이렇게 붙습니다. 여기가.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 정도가 이제 이렇게 될 거고 미국 같으면 뉴욕에도 공항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 공항에는 이게 10, 20, 30, 40 막 가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항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김포공항일 거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 근데 여기 2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은 저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성남공항이라고도 하고 공식적으로 우리 신문 기사에 날 때는 서울공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민간공항은 아니거든요. 군사공항이지. 그리고 심지어 거기 도메스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거기 외국 가실 때, 오실 때, 그 다음에 외국의 국가원수가 올 때 성남공항을 이용하거든요. 그 주소는 분명히 서울이 아니고 성남이에요. 거기도 서울공항이 심지어 거긴 이름이 서울공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면 공항 코드가 아니고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찾아보니까 여기 서울이라는 거를 가진 공항이 3개가 나와요. 자, 우리 RKSS 김포공항은 좀 전에 봤죠. 10-9. 지금 보이는 인천공항은 21호로 시작했어요. 3개밖에 없으니까 여기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서울공항, 그 성남에 있는 이 서울공항을 보시면 여기는 40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택시 차트를 보시면 40-9예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거 가끔 우리 그 전시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2년에 한 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그 에어쇼도 하고. 그거인데 여기는 이게 40-9. 그러면 30은 어디 있나? 저로서는 못 찾겠어요. 혹시 있다 그러면 수색 비행장 정도가 되겠는데 수색 비행장은 전형적인 VFR 전용 비행장이기 때문에 잽슨 차트가 그릴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3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여기가 30일 거라고 저는 짐작했는데 찾아보니까 40이더라고요. 뭐 그게 뭐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도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자 10-9 차트를 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여기서는 40-9가 되겠지만 다시 인천공항 차트로 이 차트는 설명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차트로 돌아와서 여기도 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스크롤링만 해봐도 택시 차트가 무지하게 많은데요. 이걸 다 설명드릴 방법도 없고 시간도 안 되니까 차근차근 시간 되실 때마다 좀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한 번씩 보기는 했어요. 솔직히 100%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자, 우리 익숙한 인천공항이 나오죠. 그럼 지금까지랑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좀 공항이 크고 활주로가 더 늘어났으니까 활주로가 지금 4개 아니에요? 더 늘어났으니까 그 정도 다른 거지 나머지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요거 한번 보십시다. 에이프런 1, 에이프런 2, 에이프런 3, 에이프런 4, 그렇죠? 그다음에 카고 에이프런, 여기 메인터넌스 에이프런 이런 게 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그림에 조금밖에 나와서 그렇지 사실 이거 굉장히 넓은 거 아닙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특히 관제의 관점에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관제의 관점에서 주파수를 보시면 잠깐만 이거 좀 더 크게 해볼까요? ATIS 있고요. 딜리버리 있죠. 딜리버리를 클리어런스라고도 하는 거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에이프런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가 2개가 있어요. 그렇죠? 타워도 2개가 있고 디파추어는 3개가 있고 뭐 복잡해요 벌써. 특히 에이프런이 이렇게 많아요. 즉 이 각각의 에어리아마다 관장하는 주파수가 다 다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바심 같은 우리 시뮬레이션 관제를 받으시면 시뮬레이션에서 사람 관제를 받으시면 뭐 여기 이쪽 그 게이트나 이쪽 게이트에 되게 주기를 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라운드의 관제를 받잖아요. 클리어런스 다음에 그라운드의 관제를 받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그라운드의 관제를 받지 않습니다. 에이프런의 관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이프런은 예를 들면 여기만 담당하는 거예요. 하나의 에이프런이. 어쩜 여기도 2개로 나눠질 수도 있어요. 여기가 그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프런에서는 예를 들어 푸시백하고 처음에 택시웨이를 어쩌고저쩌고 가는 거는 다 에이프런의 관제예요.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활주로 근처에 택시웨이로 들어가면 그때부터가 그라운드의 관제 영역이 됩니다. 그때부터가. 그러니까 그라운드 관제가 여기 2개 있잖아요. 짐작컨대 여기 대충 보면 동쪽, 서쪽을 관장하는 그라운드가 2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다. 런웨이 16 레프트 라이트, 34 레프트 라이트. 그러니까 요거죠. 요쪽을 관장하는 그라운드가 하나 있고 요쪽을 관장하는 그라운드가 하나 있는 겁니다. 지금 전부 관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게이트가 이쪽인데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륙한다 그러면 뭐 로미오 7 가가지고 알파, 그 다음에 알파 4 해가지고 되게 33 레프트로 갑니다. 그럴 때 어디까지가 에이프론의 관제고 어디서부터는 그라운드의 관제인지, 또는 착륙해서 들어오는 비행기가 어디까지는 그라운드의 관제를 받다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에이프론의 관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까지냐. 제가 좀 맞죠? 이렇게 복잡한 차트가 있어요. 그 인천공항의 그 대강 이미지를 떠올려 봅시다. 여기가 1터미널이고요. 제가 아까 좋아하는 게이트가 20번 여기라고 그랬어요. 요쯤이라고. 실제 20번에서 많이 출발합니다. 받침할 때.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이제 아까는 안 보이던 게이트 번호들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8에코, 7에코, 6에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쭉 다 에코입니다. 에코가 뭐냐? 동쪽이라는 거겠죠. 이스트. 그리고 여기 4, 5, 6, 7, 8 쭉 이렇게 넘버가 계속 돼요. 밑에 쪽으로 보면 웨스트가 있어요. 웨스트. T는 좀 예외가 됐지만 웨스트 쪽에 또 5, 6, 7, 8, 9 쭉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여기서 이륙할 때 이쪽에 있는 비행기가 일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그 택시웨이를 타기 위해서 8에코를 통과합니다. 또는 7에코를 통과합니다. 그쵸? 아마 여기 8에코는 들어올 때 통과하고 나가는 건 7에코를 통과할 거예요. 7에코에서 그라운드 주파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반대로 착륙해서 들어올 때는 요 포인트를 지날 때 에이프런 주파수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천공항에 가서 보시면, 저는 이제 그 승객으로만 가도 이제 주변에 막 보게 되잖아요. 창밖을. 옛날에는 촌스럽다 그러지만 지금은 택시웨이가 이렇게 돼 있구나. 저기에 사인보드는 이런 식으로 붙어 있구나라는 걸 보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창가 쪽 좌석을 좋아합니다만, 보면, 여기 보면 그 사인보드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주파수를 뭘로 바꾸시오 하는 포인트가 여기 통로마다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면.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TCP라고 불러요. Transfer of Control Point. 요 네모가 바로 그거예요. Transfer of Control Point라고 어디에 말이 어느 차트에 있었는데 여기 빨리 안 나오네요. 안 나와도 되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관제 비행하는 거에 그렇게 그다지 익숙하지 않으신 분, 또는 지금까지는 단계가 클리어런스 받고, 이륙할 때 클리어런스 받고 그라운드 컨택해서 지상에서 움직이는 컨택 받고 활주로 접근하면 타워로 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에이프런 관제라는 게 큰 공항에는 더 있더라, 그런 거죠. 지난 시간에도 보셨지만 원주 같은 데는 그나마 그라운드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관제 단계는 플렉서블한 거죠. 융통성 있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인천공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들은 아마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번에는 좀 큰 공항 중에 케네디 공항 한번 볼까요? JFK죠. 뉴욕에 여기 생각보다 이게 작은데 그렇다고 정보가 작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자, 여기다 바다라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활주로가 4개인데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어리아 에이프런이 되게 많습니다. 주파수 보시면 근데 클리어런스 하나지만 이제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에이프런 주파수를 이제 여기서 지정을 해주죠.
이렇게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도 그럴 거고, 재밌는 거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다른 공항에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항은 활주로가 이렇게 그 공항 터미널들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 알파 택시웨이를 한번 보세요. 여기 알파 해서 이렇게 빙빙빙 둘러갑니다. 이렇게 완전히 한 바퀴 돌았어요. 그 바로 바깥에 있는 건 브라보 택시웨이예요. 브라보 택시웨이를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가서 브라보 계속 브라보예요. 이것도 한 바퀴 돌아요. 찰리는 어디 있나? 찰리 보니까 찰리는 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이 두 개의 이 택시웨이, 알파하고 브라보 택시웨이는 서큘러한 한 바퀴 도는 택시웨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있던 비행기가 자, 여기 나가서 골프로 가서 알파로 가서 예를 들면 로미오로 가라. 그러면 알파가 양쪽에 다 있네? 그쵸? 물론,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택시웨이가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서 양키로 가라고 그럴 때도 양쪽에 다 양키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 다음에 폭스트롯 가라고 그러면 폭스트롯 찾아보면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골프, 양키, 폭스트롯.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골프, 알파, 유니폼. 유니폼이 어딘데? 쭉 보니까 여기쯤에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가라는 건지, 이렇게 가라는 건지, 아니면 알아서 가까운 데를 찾아가라는 건지.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를 말씀드리면 이 알파하고 브라보는 일방통행이에요. 당연히 일방통행, 이게 두 개를 만드는 이유가 있겠죠. 같은 알파에서 하나는 이쪽에서 오고 하나는 이쪽에서 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관리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를 우선회를 돌린다 그러면 브라보는 좌선을 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조종사가 당연히 있을 테니까 예를 들면 골프, 레프트 알파, 그 다음에 유니폼 이럴 겁니다. 만약에 유니폼을 가긴 가야 되겠는데 알파가 만약에 우선회로 가는 코스라고 그러면 골프, 라이트 알파, 유니폼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레프트 알파, 라이트 알파라는 표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서큘러하지 않더라도 좀 친절한 관제사거나 아니면 그 공항에 익숙하지 않은 조종사한테는 그 왼쪽 오른쪽을 확실하게 해주면 뭐 안 될 거 없잖아요. 그렇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그런 이게 처음 가는 익숙치 않은 조종사한테는 그런 부분이 낯서니까 여기 있어요. A는 이너 페리메터 안쪽으로 도는 거고 A가 아니라 알파죠. 브라보는 아우터로 돼 있고 이너 택시는 클락와이즈. 이너 택시죠. 알파는 클락와이즈 시계 방향으로 돌고 아우터 택시는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돈대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 한번 보십시다. 알파는 이쪽으로 가고 브라보는 이쪽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운행하는 거와 같지요. 우측 통행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측 통행하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연이 없으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택시웨이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다른 나라 모든 공항에 다 적용되느냐?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적용되느냐? 아니면 무슨 뭐 일본에 있는 건 그러면 좌측 통행하는 나라니까 그렇게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왼쪽이 항상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그 미국 내 공항들이 우측 통행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뭐 보시면 되고요. 이 공항을 뭐 다시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고, 여기도 보시면 A380 같은 그런 큰
비행기들은 A380 같은 비행기들은 그 기본적으로 초록색 이 다니라는 길이고 이 빨간색 또는 자주색이 다니지 말라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으로만 다니고 빨간색 쪽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브라보 택시웨이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알파 택시웨이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알파는 당연히 써도 되는 건데 브라보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기 보면 난 스탠다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하나씩 그 다 보시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1번 여기 표시에 1번은 어떻게 있는 거냐. 2번은 JFK 오퍼레이션 코디네이션이 리콰이어드, 즉 좀 협의를 하고선 이용을 해야 된다.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380 비행기 한 대를 그 공항에 착륙을 준비를 시키려면, 그러니까 뭐 매일 오겠죠. 온다면 노선 비행기에 투입된다 그러면 오겠죠. 그걸 하나 받기 위해서 공항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거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비슷하게 747-800, 747-8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747-800은 380보다는 그래도 좀 작은, 그래도 좀 가벼운 비행기라서 그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렇게 표시가 가지 말라는 곳의 표시가 기본적으로 별로 없죠. 그리고 뭐 이런 것만 여기 그 금지돼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왜냐면 여기에 막 브릿지 같은 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밑으로 차들 다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차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고가도로까지는 아니고 차 입장에서 보면 고가도로가 되겠죠. 육교도로 정도 될 텐데 튼튼하게 만들었겠지만 워낙 무거운 비행기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관제탑의 허가를 특별히 받아서 한다거나 뭐 무게 제한이 혹시 있다거나 등등등 그런 또는 뭐 시계 그러니까 그 가시거리에 제한이 있다거나 뭐 그런 제한들을 둡니다. 그런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예상치 않게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가 봐요. 너무 많이 늘어졌는데 이렇게 그 택시 차트라고 해서 단순히 택시만 하는 게 아니고 택시 이외에 각종 게이트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여기도 이게 되게 복잡하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그 차트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이거 활주로가 4개나 되고 게다가 4개가 막 방향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뭐가 있을 때는 테이크오프 미니멈이 이렇게 다양해지죠. 우리 아까 대충 봤었죠. 자, 이런 식으로 되게 길어지고요. ODP는 Obstacle Departure Procedur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특히 그 장애물에 신경을 써야 되는 비행기들에 대해서 이제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끔 나오는 DER이라는 표현은 Departure and Runway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 북쪽 끝에 460피트 오른쪽이 어쩌고 그렇죠? Departure and of Runway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잽슨 차트 유저스 가이드 같은 다큐멘트는 여기저기서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약어표가 나오니까 약어표를 참조하시면 더 좋고요. 공부하실 때 아마 혼자서 보시려고 그러면 약어표가 필요할 거예요. 특히 처음에는 저도 뭐 처음부터 이거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보다 보니까 웬만한 약어들은 이제 눈에 들어오고 가끔 모르는 게 나오면 약어표를 참조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간단한 공항, 작은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복잡한 공항의 택시 차트들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설명을 드렸고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비행에서는 적용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뮬레이션에서만 응용하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드를 보겠습니다. 어느 공항에서 이륙을 할 때 따라가는 계기 이륙 절차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갑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